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이 있었죠. 그때 인천 연수구 을에서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했던 4명의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때 4명의 변호사는요,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변호사인데요. 바로 스탑 더 스틸입니다. 이런 내용을 출간했는데요. 이 내용은요,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 4명의 변호사가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입니다. 자, 2020년 4.15 총선은 120건이 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연수구 을 소송은요,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증거보전 및 소장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변론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책에서 소를 제기한 후 180일 이내에 대법원 단심제로 선거소송을 판결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하고 2년 3개월 즉 820일 여일 후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에서요,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 단심입니다.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단심으로 끝나는데 18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려 820일이 걸렸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판결문이 가진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변호사들은 2021년 6월 28일 이루어진 재검표장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라는 건 뭐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를 말합니다. 또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상단이 인쇄된 투표지, 본드가 이렇게 떡처럼 묻어 서로 떼어지지 않는 투표지 등 수많은 이상 투표지들이 출연했지만 대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수용하며 증언, 증거, 검증 결과를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들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19였던 사전투표율이 21대에는 26.69%로 크게 늘어난 점과 사전투표자 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서만 관리하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 사전투표자 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이 여러 차례 언급되며 디지털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선관위 직원의 PPT를 발표를 2시간 동안 듣는 것이 현장 검증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한통속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하고 대법원, 대법관들하고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판결문은 이 현장 검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임시사무소 간의 전산망이 분리되었다는 등 여러 전산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10월 국정원은 검증을 통해 선관위의 전산망이 외부와
분리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2023년 아닙니까? 최근 대부분 부정선거 기록 썸머리에는 이상한 투표지들과 현장 검증의 허구성, 선관위가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 사본에 선거인의 이름도 주소도 삭제가 되어 있음에도 판결문에는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증거도 없다고 기술한 점, 투표용지 감정의 정체불명의 39종의 롤 용지를 갑자기 포함시킨 점, 관내 사전투표의 우편 배송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음에도 우정청이 공식 배송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 너무나 허술한 게 많지요. 2022년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서 5만 장의 관내 사전투표지가 발견된 사실을 들어 관내 사전투표의 관리가 부실한 점, 그리고 2021년 8월에 이루어진 4.15 총선 영등포 을 재검포 현장의 투표지 보관실 문고리가 1년 전 투표지를 보관할 때 촬영한 문고리와 달라져 있었음이 사진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여러 곳의 선관위 시설에 국회보다 많은 수의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발표된 대통령의 계엄 후 첫 담화문 중에도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과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수구를 선거 무효소송에 직접 참가한 4명의 변호사가 판결문 비판책을 써낸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큰 관심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굽니까? 인천 연수구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했던 지금 4명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그 판결에 있었던 내용을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탑 더 스틸이 출간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책으로 엮었고, 그런데 뭐 이것도 중요하지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모두가 전산 조작이라는 겁니다. 지역별 후보별에 따라서 진짜 투표에 가짜 표를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재자 투표는요, 진짜 표 한 표에 가짜 표 한 표를 넣었어요. 더블당에다가. 그리고 서울은 진짜 표 3장에 가짜 표 하나. 경기도는 진짜 표 4장에 가짜 표 하나. 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5표, 진짜 표 5표에 가짜 표 하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넣느냐? 어디에? 관내 사전투표. 관외,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다가 그 전산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 인수하고 투표자 수는 더블당, 선거 인수하고 투표자 수는 다 가짜입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라고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총선, 대선, 지방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보궐선거 모두가 다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 국민들의 참정권이 뺏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권운동, 회복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낱낱이 밝혀줘서
바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것이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